편히 쉬었습니까? 10월 30일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7시 반 조창 간담회 갖고 오전 9시에는 서울 안보대화 개막식 참석을 하고 10시부터는 국회 본회의 참석 중입니다. 오후에는 FA50 전력화 기념식에 참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4건입니다. 첫 번째는 2014년 서울 안보대화 SDD 개최입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갈등에서 협력, 아태지역 국가 간 신뢰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4년 서울 안보대화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서울 안보대화는 오늘 9시 국방장관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회의와 세션별 회의가 진행됩니다. 본회의는 첫 번째 이슈는 갈등에서 협력으로인 것이고, 두 번째 이슈는 아태지역 신뢰 구축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되겠고요. 세션은 4개인데 첫 번째 세션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 두 번째는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와 국방 협력이라는 주제이고, 세 번째 세션은 해양 안보와 국방 협력, 마지막 네 번째는 사이버 안보 협력과 국제 규범, 이 4가지입니다. 이번 서울 안보 대화에는 알렉산더 부시바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차장, 그리고 안젤라 케인 유엔 군축 고위 대표 등 26개 국가와 차관급 관료 등 안보 전문가 모두 220여 명이 참가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석 그리고 가서 취재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에볼라 위기 대응 동참을 위한 군 의료 인력 파견입니다. 국방부는 에볼라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민간 의료 인력과 함께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 인력을 파견키로 했습니다. 파견 지역은 정부에서 검토 중인데 라이베리아 또는 시에라리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 기간은 잠정적으로 11월 말에서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서 2달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군 의료 인력은 약 3차례에 걸쳐서 교대될 것인데 이대 파견은 7 내지 9주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 규모는 1, 2차 각 군의관 2명, 간호장교 3명을 기준으로 하되 선발 인원 수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10월 29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약 2주간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고 11월 중순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생물학 무기, 조기 경보용 생물 독소 감시기 1호기 출고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후 2시에 경남 양산 소재 주식회사 삼양화학공업에서 생물학 무기의 공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생물 독소 감시기 1호기에 대한 출고식을 갖습니다. 이 생물 독소 감시기는 캐나다,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장비인데 국가와 군사 주요 시설 등 고정해서 배치해서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재징병 검사입니다. 병무청은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재징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재징병 검사 제도는 최초 징병 검사 이후 장기간 병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재징병 검사를 받는 당해년도에 신체 등립 판정 기준에 따라서 병력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별로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모양인데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다른 내용을 좀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최근에 모 예비역 장군이
북한이 굴설한 남침 땅굴과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이러한 내용이 유튜브에 계속 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이 유포된 것을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우리 국방부에 문의를 하고, 또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좀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 등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까 해서 하면은, 이 모 예비역 장군의 주장의 요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장거리 땅굴을 북한이 굴설을 했고, 그게 완료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대형 자동 굴착기계 TBM이라고 합니다. 이 TBM을 300여 대를 도입해서 굴설에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북방 한계선에서 서울까지 한 개 땅굴을 굴설할 경우에 약 60km 거리가 됩니다. 지하로 60km 이상을 파내야 하는데, 이때 나오는 폐석, 버럭이라고 그러죠. 이 버럭의 양이 7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5톤짜리 트럭으로 14만 번 퍼날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버리면 땅굴 하나에 대해서도 70만 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버럭이 나오는데, 땅굴을 또 수십 개를 팔면은 얼마나 많은 버럭이 나오겠습니까? 한미 정찰 자산이 반드시 포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일부 주장대로 땅굴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 버린다고 한다면 땅굴 속으로 그런 걸 얼마나 나를 수 있겠습니까? 그야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버럭뿐만 아니라 이 장거리 땅굴을 굴설하면 대규모 지하수가 발생하고, 이 지하수 처리를 하려면 결국은 펌프로 퍼내야 합니다.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고 환기 처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술적인 검토, 그리고 탐지를 그동안 우리 한미 정보당국이 탐지해 본 결과 이러한 대규모 땅굴의 굴설 징후는 없다. 대략 DMZ 부근으로 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BM 한 대당 대개 약 80억 원 합니다. 그렇다면 300대면 2조 4천억 원입니다. 북한의 이 경제력으로 볼 때는 아마 거의 이렇게 많은 TBM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일 테고, 또 이러한 많은 양을, 이 TBM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 많은 양을 도입할 경우에 반드시 국제적으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이 TBM을 도입했다고 하는 어떤 정황 증거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TBM을 가동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소요가 되고, 또 이 TBM은 매우 안정되고 질 좋은 전기가 있어야 가동이 됩니다. 북한의 전기는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정전이 되고 하는 매우 불안정한 그런 전기입니다. 질이 좋지가 않죠. 이러한 전기로는 TBM을 돌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지하에는 대개 화강암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화강암은 TBM으로 곧장 뚫을 수가 없고, 폭발을 한 뒤에 폐석된 것을 TBM을 통해서 긁어내야 하는데, 폭발시키면은 당연히 그 소리가 날 테고, 이 TBM도 막상 이 도심지 부근에서 서울 밑에 많은 땅굴이 있다고 하는데, 이 TBM을 돌리게 되면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생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나 특정 지역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감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따라서 이런 일부 인터넷에서 땅굴이라고 주장하는 서울 밑에 많은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싱크홀 현상이거나 과거 농수로 만들 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판 땅굴 존재 가능성을 우리 국방부가 전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 국방백서에 나온 걸 보면 전방 지역에 20개 정도의 땅굴을 북한이 굴설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지금까지 74년 땅굴 탐지 작전을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4개의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군은 북한의 땅굴 탐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남침 땅굴 굴설과 같은 사실이 다른 허위 주장을 국민들에게 퍼뜨려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군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땅굴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우리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제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